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미터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등기 신청 방법에서요,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 자, 방문 신청,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인이 할 수 있는 등기 신청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제2장에서는 이걸 다루고 했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물건 15원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제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겠죠. 장차.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은 등기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절차는 먼저 신청 절차가 있고요.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큰 테마로서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신청주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신청 행위가 필요할 텐데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등기 신청 적격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자, 등기 신청 적격 있는 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누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해서 세 번째로 등기 신청인이 나왔죠. 그래서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을과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등기 무장인 갑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들이 첨부 서면으로 또 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있었죠. 필요한 정보, 신청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 그래서 신청 정보와 이제 첨부 정보가 필요했죠. 자, 그러면 신청서와 첨부 서면을 가지고 이 등기 신청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신청하느냐 해서 신청 방법이 나오죠.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출석하여 신청하는 이제 방문 신청과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해서 전자 신청 방법, 두 방법이 있었죠. 자, 이러면은요, 이제 갑과 을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갑과 을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끝나는 거죠. 즉,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등기관이 그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가 나오게 되겠죠. 실행 절차. 자, 실행 절차로 가장 먼저요.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항상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접수는 의무적이에요. 자,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배웠죠. 그래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 등기 효력은 완료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등기관이 언제 완료했느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완료 시기를 결국 등기관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요, 신청을 한 갑과 을이 권리 취득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이제 접수가 되겠죠. 그래서 접수를 반드시 하도록,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244페이지 보시면 등기 실행 절차에서요, 이제 일단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등기관은 이를 접수하여야 되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거부하지 못한다. 자, 접수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양가리 2번 보시면 언제 그러면은 접수된 것으로 볼 것이냐 해서요. 우리가 보통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등기소에는 그 전산 직원들이 있습니다. 접수하는 앞에 창구에 접수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청서 내용을 가지고 등기부는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때 접수가 된 걸로 봅니다.
신청서만 냈다고 해서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을 하면 접수가 되고 저장을 해서 접수가 끝나면은 이제 접수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수증 받아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가리본 접수 시기와 관련돼서요.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저지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저장됐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로소 이제 접수가 되고 접수증을 받다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등기관이 전산 직원들이 접수를 할 것이고요. 등기관이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합니다. 심사.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신청 절차를 다루는데 이 신청 절차를 흠결이 없이 제대로 신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혹시 빠진 서류는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첨부 서면과 신청서가 불일치한다든지 이런 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보시면 접수된 이후에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양가로 1번 보시면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심사만 한다. 여기서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것은 서류 심사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 요것을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 제대로 기재되었느냐, 첨부서면 제대로 들어왔느냐, 요 부분 서류 심사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만약에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것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만약에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겠죠.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좀 민법적인 이 유효 무효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요. 서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서류 심사만 한다. 그래서 오직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거죠. 오른쪽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심사의 기준 시기는요. 만약 이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장이 된 때 이제 접수가 되겠죠. 자, 접수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접수가 된 다음에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심사의 기준시는요. 실행시가 됩니다. 자, 만약에요. 신청을 할 때 만약에 서류가 하나 빠졌습니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직 실행하기 전 단계에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겠죠. 필요 없으니까 등기를 실행해야 되겠죠. 신청할 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왔어야 되지만은 심사하는 동안에 해제가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즉 실행시를 기준으로서 심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시는 신청시나 접수시가 아니라 실행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하나 빠졌어요. 주민등록 등본이 안 들어왔다랄지, 뭐 대장이 안 들어왔다랄지, 그런 경우는 보정이 가능하잖아요. 얼른 가서 다시 떼올 수 있죠. 인감증명서가 안 들어왔다랄지 했을 때요. 자, 그래서 보정이 가능한 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정을 이제 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보정을 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정이 가능한 것은 보정이라는 것은 이제 보완하여 정정한다는 거죠. 보정을 명할 수가 있고 보정을 명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도 보정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를 거부하고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게 되면은 등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정을 할 수 없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뭐 보정을 명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심사한 결과요 흠결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게 되면은 등기를 실행하고 불응하면 등기를 각하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양가로 2번 보정의 절차에 있어서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줄이죠. 보정을 명하는 방법은요 구두, 전화, 모사전송은 이제 팩스밀리를 말합니다. 팩스 어떤 식으로든지 통지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해요.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보정을 할 때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방문 신청해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는 보정도 와서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정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각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만약 보정 기간에 보정을 했습니다. 만약 이때 보정을 명해서 보정을 했다라고 보죠. 자, 보정을 하게 되면은 실행을 통해서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되겠죠. 보정을 했으니까 등기가 완료됩니다.
자, 등기가 완료되면요. 등기 효력은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종을 이때 했느냐, 이때 했느냐, 이때 했느냐, 이때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등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접수한 때 어차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종만 하게 되면은 원래 그 등기의 순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의 접수 순위. 접수할 때 접수 번호, 접수 순위가 나올 테니까요. 접수 순위, 즉 등기 권리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보종을 명할 수가 있다. 보종을 하게 되면 등기를 실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가 만약에 보종을 명했는데 보종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처음부터 신청 자체가요 등기를 할 수 없는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이라든지 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등기를 거부해야 되겠죠. 자, 등기를 거부하는 거,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각하라고 하는 거죠. 각하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각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각하가. 자, 각하는요, 갑과 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둘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거죠.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거부하는 것이니까 신청이 되게는 가장 불리한 처분이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하게 되면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하, 등기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요, 일정한 사유가 있었을 때만 거부할 수 있도록요, 각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거부해야지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거부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법 29조,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이 되겠죠. 등기법 29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가를 2번 보시면 이제 각하 사유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각하 사유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도 했지만은요,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1호, 2호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 특히 2호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1호는 관할 위반이 되는 거죠. 관할 위반. 자, 등기소마다 관할이 있어가지고요, 등기할 수 없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은 그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등기할 수 없으니까 관할을 위반한 신청이 됐을 때. 자, 2호는 이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죠.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관할은 있지만은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이 됐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등기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즉 등기 사항 위반을 말하는 거죠. 등기 사항 위반. 그리고 이제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신청이고요. 그 다음에 3호 보시면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했다는 거죠.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무권 대리인에 대한 등기 신청이에요. 이런 게 무권 대리인 등에 의한 신청이 되겠죠. 그리고 쭉 나오게 되면요, 3호부터 11호까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8호 정도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 9번 보시면은 뭐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호 정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서 또는 토지거래 허가서라든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거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 그러니까 첨부 정보가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서 이런 게 되겠죠. 허가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쭉 해서 이제 11호까지 있습니다. 11호까지. 그런데 3호부터 11호까지는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3호부터 11호까지는 이런 거죠.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등기 절차 위반이 되겠죠. 등기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인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첨부 정보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2장에서 공부했던 신청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거죠. 등기 신청 절차를 위반하여 등기를 신청했다. 자, 이러면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1호, 2호는 우리가 배웠던 신청 절차, 이것도 넓게 보면 신청 절차를 위반하는 것인데, 이건 애초에 어떻습니까? 처음부터요, 관할도 아닌 곳에 등기를 신청했다든지,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 절차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등기를 할 수 없는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1호, 2호하고 이제 3호부터 11호까지를 이제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하나씩 보면 각하 사유에서 1호부터 11호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2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죠.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서요. 자세한 내용에 규칙에 나와 있는데 자, 보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그 밑에 박스에 예가 있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이라는 거죠. 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은 우리가 앞에서 등기 상시간 했던 거죠. 동산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신청. 등기할 수 없는 권리로서는 점유권이나 유치권에 대한 등기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권리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등기할 수 없는 뭐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점유권 이런 등기 신청이 있으면 아예 등기사항 위반이니까 등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2호 보시면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들입니다. 여기서 법령은 주로 이제 민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등기, 우리 등기법은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등기를 못하는 겁니다. 민법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가 있죠. 5년을 넘은 기간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등기할 수가 없죠. 또 부동산에 대한 환매 특약도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등기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또 3번은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요.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이 법을 위반하는 등기 신청이니까 이런 것도 등기할 수가 없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우리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가능합니다. 전세권만 우리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고요. 또 5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양도한다든지 분리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죠. 이런 등기를 신청하면 당연히 거부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일부 지분, 부동산의 일부,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거죠. 등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관련돼서. 자, 우리가 어떤 한 필지 토지가 있으면 여기 100번지 토지라고 해보죠. 100번지 토지다. 이 100번지 토지의 일부요. 이 일부가 되겠죠. 100번지 토지의 일부니까 물건의 일부가 되겠죠. 물건의 일부. 그 물건이 토지면 토지의 일부, 건물이면 건물의 일부가 되겠죠. 자,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가 되느냐 관련돼서요.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물건의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소유권의 보존 등기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은 매각이 불가능하고요. 일부만 매매가 불가능하고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경매도 안 된다는 거죠.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은 경매도 안 된다. 경매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경매할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일부에 대해서는 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이라는 것이 경매에서 우선 면제를 받는 권리인데 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은 의미가 없는 거죠. 저당권 설정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건의 일부에서 가능한 것은 물건의 일부만 사용하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용의권만 설정이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용의권 그러면은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임차권도 채권으로서 용의권이니까요. 그래서 그 용의권만 가능하다. 그래서 물건의 일부에서 가능한 것은 용의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용의권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이것이 또 있죠. 그래서 한 필지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5분의 1만 소유한다. 5분의 1만. 그러니까 물건 전부죠. 물건 전부에 대해서 5분의 1만 소유한다. 그러니까 권리, 그 소유권의 일부만 소유하는 거죠. 전체 권리의 소유권의 일부, 5분의 1만 소유하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권리의 일부라고 하는 거죠. 5분의 1.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5분의 3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전체 물건에 대해서 5분의 3의 소유권만 갖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일부만 갖는 거죠.
보통 권리 그러면은 소유권의 일부를 가질 수도 있고 전세권의 일부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저당권의 일부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권리에 대해서 일부, 권리의 일부를 우리는 이제 지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분.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먼저 자, 그 권리에 대해서 권리가 소유권일 때요. 소유권. 자, 소유권 등기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 강의시도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소유권은요, 보존 등기하고 크게 이제 이전 등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보존 등기는요, 항상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지고 최초의 보존 등기가 되면요, 보존 등기가 되면은 지분만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만약에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지분의 합이 반드시 1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지분을 제외해버리면요, 그 전체 소유권이 여기 등기부에 다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등기를 한다는 것이 일부 지분만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지분만에 대해서. 자, 그리고 지분만에 등기할 수 없고요. 자, 그럼 이전 등기요. 우리가 지분만 이전할 수 있죠. 이렇게 등기된 다음에. 그래서 보존 등기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갑이 뭐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자, 소유하고 있을 때 각자 자기 지분만 얼마든지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전 등기가요,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될 수가 있는 거죠.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자, 그런데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상속을 원인으로 만약에 한 사람이 소유한다고 해보죠. 먼저 여기 전체를 만약에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A가 사망해서 그 형제가 3명 있어서 갑, 을, 병이 3분의 1씩 상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자, 상속 등기를 하는데 상속 등기에 있어서는 전부에 대해서 상속 등기가 되어야지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일부 지분에만은 상속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A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요. 일부 지분을 제외돼 버리면 등기부에 전부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할 때는요. 상속 등기는 지분만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분만.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항상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되는 거죠. 전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요,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등기했을 때 지분의 합이 항상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갑을병으로 했을 때는 보존 등기 했을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서 지분의 합이 1이 나와야 될 것이고 A가 사망해서 갑을병에 상속한다라고 했을 때도 상속 등기에서도 어떻습니까? 세 사람이 모두 그러니까 지분이 모두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매매 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A가 갑을 병에게 매매를 했다라고 해보죠. 자, 매매를 했을 때 이때 매매를 했을 때 을과 병만 등기가 되고 갑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을과 병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A가 소유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3분의 1은. 자,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지분이 전부가 등기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지분만 등기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지분만. 예컨대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3분의 1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1억씩 주고 3억짜리 물건을 샀을 때는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 3분의 1만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면 되기 때문에 A한테 3분의 1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지분에 대해서까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만 등기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병 앞으로만 3분의 1 등기돼 있으면 나머지 3분의 2는 여전히 A가 소유하니까 A와 병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을이 다시 3분의 1을 이전 등기하면은 A, 을, 병이 공동 소유하다가 갑의 지분까지 이전 등기가 되면은 비로소 갑을, 병이 공동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를 해야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지분만. 자, 그러면 매매 등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매가 가능하고요.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권리의 지분에 있어서는요. 권리의 지분, 저당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요.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가능하지만은 용익권은 대신에 또 안 된다는 거죠. 용익권. 용익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만, 지분만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람의 5분의 3 지분은, 5분의 3 지분은 A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나머지 5분의 2에 대해서는, 5분의 2에 대해서는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러면은 갑이 돈 안 갚게 되면 A는 어떻습니까? 5분의 3만 경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3을 뭐 의리,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5분의 2에 대해서는 B는 이제 5분의 2만 경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분의 2를 경매해서 낙찰을 병이 받는다. 그럼 병과 의리 어떻습니까? 5분의 2, 5분의 3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세권을 5분의 3은 A한테 전세권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분의 3은 A한테 전세권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5분의 2는 B한테 전세권을 주고 이렇게 전세를 이중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익권은요 설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용익권은 지분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는 합니다. 이렇게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있는 거죠. 을과 병이 전세금이 혼자서는 전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을과 병이 합쳐가지고 전세금을 마련했어요. 전세금 5억을. 그 중에 을이 3억을 내고 병이 2억을 냈으면은 을이 5분의 3, 병이 5분의 2 전세권. 이건 가능한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전세권 등기는 지분의 합이 1이니까요. 일부 지분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용익권은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당권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내용은요, 여러분 민법에서도 많이 했죠. 그래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되는 것은 용익권밖에 안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민법에서 많이 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요. 그러면 용익권만 되기 때문에 저당권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에 대응 관계에 있는 권리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용익권이 안 되고 대신에 저당권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요. 이건 당연히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안 되는 거죠. 용익권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권리의 일부에 있어서는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되는 거죠. 돼요. 되긴 되지만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권리에 대해서 안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보존 등기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전부만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여전히 안 된다. 그래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보존 등기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른쪽 6번 보시면 일부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분만에 대한 용익권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제외되겠죠. 그래서 밑에 나오죠. 7번 보시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상속 등기, 보존 등기는 전원 명의로 전부에 대해서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8번 보시면은 관공서나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해야 될 등기. 대표적인 게 가압류 등기입니다. 처분 제한 등기로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서만 되는 것이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신청해 들어오면 당연히 각하해야 될 것이고요. 9번은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중복 보존 등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0번 보시면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해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이제 나아가서 또 기타 등기사항이 아닌 것들입니다.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요.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도 안 되고 오로지 용익권 등기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밑에 보시면 공유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도 상속에 있어서도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안 되고요. 밑에는 물권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안 되죠. 채권자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한 것이고요. 밑에는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가등기 권리자 전원 명의의 본등기. 자,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요. 이런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있었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걸 할 때는요.
자기 지분만 가능하지 전원 명의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분만 가능할 때는 자기 지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없고요. 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요. 자, 가등기에 기한 우리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 A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등기에 따라서요. 나중에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처분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가 아니죠. 처분행위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권리를 취득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등기 권리도 어떻습니까? 처분이 가능하죠. 이거는 처분 행위고요. 이거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자,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등기 권리를 이렇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가등기 권리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유증 시간 할 텐데요. 유증은 그 유언자의 단독행위죠. 유언에 의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생전에는 유언장을 얼마든지 자기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동안에는요. 가등기할 수도 없습니다. 권리가 확장되진 않으니까요. 사망을 해야 그러면 이제 유언장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비로소 그때 가등기도 할 수 있고요. 합유 지분의 상속 등기. 자,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분을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도 할 수 없고요. 밑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기 신청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 특약 등기도 말소를 할 것이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구분 건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분 건물은 우리 뒷부분에 구분 건물 시간 다시 하니까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또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을 양도할 수가 없죠.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요. 또 밑에 이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에 다시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런 용익권은요, 이 중에 용익권 설정할 수 없죠.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미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있는 부분에 다시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죠. 물론 다만요, 이 지역권은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시죠.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 중에 지역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지역권만 가능한 거죠. 비배타적 공용적이니까. 그러나 지역권을 제외하고는 배타적 권리들이 지역권을 제외하고는 다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 중에 용익권 설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각하사유인데요. 각하사유들, 제한적 열거되는 각하사유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넘기시면 각하 결정에 있어서요. 각하는 갑과 을이 신청을 했을 때 가장 불이익한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왜 등기를 거부하는지 알아야, 거부를 했으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할 것인지, 이유, 그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요. 반드시 이유를 고지해 줘야 돼요. 이유. 왜 각하되는지 이유. 그래서 이유, 그러니까 이유를 기재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유에다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방문 신청을 했던, 전제 신청을 했던 각하는 가장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요. 각하를 할 때는요. 반드시 교부 또는 송달을 해줘야 됩니다. 교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 각하가 되는지 교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메일로만 이렇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이유를 기재하라는 것이고 고지 방법도 이렇게 교부, 송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교부하거나 송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해서요. 양가를 4번 보시면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이 제한적 열거 상태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각하를 하게 되면 갑과 을은요. 등기관의 상급기관은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세요. 이의 신청은 시험에 작년에 나와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요. 자, 중요한 것은 양가로 5번 보시면요.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 효력입니다. 원래 등기를 다 각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보죠.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요. 각하를 했어야 됩니다. 다 각하사유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때 그 등기의 효력입니다. 등기의 효력이죠. 자, 이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요. 절차를 위반한 등기를 과연 그러면은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로 할 것이냐 관련돼서요.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체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자한테 권리를 등기하고자 하는 등기, 그러니까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그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절차를 구비하도록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등기 절차는요, 궁극적인 목적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 그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온 절차이기 때문에 비록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요, 만약 이것이요, 실체관계에 부합합니다. 부합을 해요. 부합하면은 등기 자체까지 무효로 할 필요는 없죠. 등기는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것이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절차인데 절차를 좀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라는 것이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부합하면 굳이 등기까지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등기는 유효가 된다는 거죠. 각하해야 될 등기를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나 물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요, 절차를 위반했고 그 실체관계도 부합도 하지를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도 받질 않았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으면 그 등기 자체도 당연히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그러나 실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은요, 이건 유효에도 상관이 없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고 그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효한 거죠. 절차적인 요건을 좀 구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도 받지 않았으면 이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이렇게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각하를 하자고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건 직권으로 말소해달라는 이의 신청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은, 여기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죠. 부합하지 않으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실체관계 부합하는지 여부는요, 결국 어떻습니까? 등기관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실질적 심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유무효가 서로 다투어지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관할 위반이나 등기사항 위반이요, 요건 좀 다릅니다. 자, 관할 위반이나 등기사항 위반은요, 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됐다든지 또는 유치권자 앞으로 유치권 등기가 됐습니다. 점유권자 앞으로 점유권 등기가 됐어요. 점유권자 앞으로 점유권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죠. 실제 권리자한테 권리 등기가 되어 있지만 등기할 자격이 없는, 등기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든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합을 불문하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실제 점유권자한테 점유권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한테 유치권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건 애초에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등기가 된 것이죠. 등기 권한 없는 사람이 등기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당연무효라는 의미는요, 여기서 말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 거와 좀 다릅니다. 이건 실체관계를 따져봐서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당연무효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등기 기록상으로요, 기록만 보고서 누구든지 명백히 무효인 경우입니다. 실체관계를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등기 기록만 봤는데 점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유치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관계를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잖아요. 실체관계 따져볼 필요도 없고 당연히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만약 등기가 됐으면 누구와 보더라도 무효라는 거죠. 등기 기록만 보고 누가 보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 등기관이 발견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직권으로 말소하기 전에요, 다른 사람이 이 등기가 돼서는 안 되는데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직권을 말소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등기까지 보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바로 말소를 해버리겠죠. 잘못된 등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된 등기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의 신청이나 이렇게 직권 말소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어떻습니까?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5번 보시면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 효력에서는 이거는 1호, 2호하고 3호부터 11호를 구별하셔가지고요. 1, 2호는 당연무효다.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3호 이하부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절차 위반은 당연무효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넘기시면은 이제 각하 사유가 해당됐을 때는 이제 각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등기를 이때요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절차가 있었죠.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각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각하가 돼버리면 거기서 끝날 것이고요. 각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각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이제 실행하게 되겠죠. 자, 등기를 실행해서 이제 완료가 될 텐데요. 완료가 될 텐데 아직 실행해서 아직 완료되기 전이라면 자신의 등기 신청을 얼마든지 철회할 수가 있다.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이제 취하라고 하는 거죠. 취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완료가 돼버리면은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취하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 신청을 철회하게 되면 등기 신청할 때 제공했던 그 서류라든지 나아가서요 그 신청 수수료까지 다시 돌려받습니다. 취하를 했으니까요 돌려받아요. 근데 등기가 완료됐는데 애써서 등기 다 끝냈는데 다시 신청 수수료 돌려달라고 하면서 취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료 전에만 가능합니다. 자, 등기 신청에 취하해가지고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완료되거나 각하되기 전, 각하되면은 뭐 취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완료되거나 각하되기 전에만 철회할 수가 있고요. 이때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자, 등기 신청을 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건당 1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부동산 여러 개면은 여러 개로 신청을 해야 되지만은 다만 등기 원인과 목적이 동일할 때요. 이것을 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 원인과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따로따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로따로 취하는 게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일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때도 하나만 따로 취하는 게 가능하냐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일괄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일부에 대한 취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양가로 2번 취하할 수 있는 자는요. 당사자가 대리할 수 있고 당사자 신청이 되겠죠. 신청이 취하할 수 있고 또 대리인도 취하할 수 있는데 다만 대리인은 신청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취하의 대리권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 대리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리권이 이제 소멸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특별히 다시 수여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등기 신청을요,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을 했다랄지 또는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신청을 했다랄지 했을 때는 취하도 쌍방이 공동으로 또는 쌍방의 공동의 위임에 쌍방의 위임에 의해서만 취하가 가능하지. 맨 밑에 보시면 일방만에 의해서 취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양가로 3번에 취하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죠. 마치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이고요. 취하는 방법은요. 방문 신청을 했을 때는 직접 방문해서 취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취하겠다라고. 서면으로 신청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자신청 같은 경우에는 전자신청으로 돼가지고 전자신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취하를 하는 것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취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인터넷 등기소 가서 취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취하는 방법은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하도 하지 않으면 네 번째 테마로서 이제 등기를 실행하게 되겠죠. 등기를. 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는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요. 접수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등기 실행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맞겠죠. 그래서 동번 보시면은 접수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실행을 한다. 자,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양가로 4번 보시면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실행을 했을 때 언제 완료가 되느냐. 자, 완료는 모든 공무원의 어떤 처분에 있어서는요. 누가 처분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 소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기관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등기관이 있다 그러면 여기 1호 등기관, 2호 등기관, 3호 등기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누가 이 사물을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때 그때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요. 각자 앞에 공무원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컴퓨터들이 있겠죠. 이 컴퓨터들은 다 비밀번호로 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몇 단계 보안 절차를 거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등기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걸로 등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안 번호 이런 것들은요. 각자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는 이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안 이렇게 다 돼 있어 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컴퓨터에는 또 이것은 1호 등기관의 컴퓨터다 라는 것이요. 식별 부호들이 다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 컴퓨터라는 것이. 그래서 A라는 사람이요. 이게 1번 1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게 되면요.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식별 부호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게 되면 이것은 1호 등기관이 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안에 있는 식별 부호들이 있는데 이 식별 부호가 부여가 되면은 그러면은 누가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가 끝나겠죠. 자, 요때 등기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를 마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등기를 마친 경우란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자, 항상 처음으로 처리할 때 누가 등기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때 등기가 이제 마치게 된다. 등기가 완료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사무 처리를 한 등기관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 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을 한다. 자, 미리 부여받은는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식별 부호를 기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등기가 완료가 되면 앞에 설명드렸죠. 접수한 때를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또 일단 등기가 완료가 돼버리면은 만약에 등기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다를 쳤을 때도요.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등기 효력이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자구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경정등기 절차에서만 경정할 수 있지 자신이 완료했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구정정을 할 수는 없다. 자구정정은 완료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전까지만. 자, 그러면 7번 보시면요. 7번 보시면은 자, 마지막이죠. 자,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 거기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완료 후의 절차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완료 후의 절차에 대해서는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